BJT의 전압 전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진 회로는 BJT의 등가 회로인데요. 이 등가 회로를 보시면 입력 루프와 출력 루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력 루프는 전원 VBB에 의해서 전류 IB가 공급이 되고요. 출력 루프는 전원 VCC에 의해서 전류 IC가 공급이 됩니다. 출력 루프의 전류 IC는 입력 루프의 전류 IB에 의해서 값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특성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세로축의 값이 전류 IC입니다. 근데 IC의 값인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은 입력 루프의 전류 IB의 값에 베타, 정폭률 베타를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IB가 커지면 IC가 이렇게 커지는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IB가 주어지면 이 여러 수평선 중에 어느 레벨의 IC가 값이 발생하는지가 단계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BJT 전압 전류 특성의 입력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루프를 살펴보시면 전원 VBB에 의해서 입력 루프 전류 IB가 저항 RB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다이오드가 존재하는 것과 등가 형태이므로 이 전류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입력 루프에 대해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 KVL을 적용하면 이렇게 순회를 한다고, 전류가 순회를 한다고 보면 순회를 하면서 만나는 소자에 대한 전압 전류를 한 바퀴를 돌면서 그 전위의 상승 하강이 0이다라는 게 KVL입니다. 그래서 KVL을 쓰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VBE는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단자와 에미터 단자 사이의 전압이 되는데요. 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단자는 이 다이오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 VBE는 이 다이오드의 다이오드 전압, 문턱 전압 VT를 초과해야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자, KVL에서 나온 수식을 이용해서 베이스 전류를 유도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IB의 값이 유도가 됩니다. 이 수식에서 살펴보면 결국 베이스 입력 루프의 그 베이스 전류 IB를 결정하는 것은 입력 루프에 붙어 있는 저항 RB이다. 그래서 베이스 저항 RB에 의해서 베이스 전류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BJT 전압 전류 특성에서 출력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특성은요, 이 부분에 대한 전압 전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하 방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특성은 출력부는 보면 출력 루프부는 보면 전원 VCC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 방정식을 살펴보면 VCC는 키르요프의 볼티지 로우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출력 루프의 전원 VCC는 컨스탄트로 주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VCE를 갖다가 VCE에 대해서 이 수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의 수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수식에서 전류 IC의 값은 입력 루프의 베이스 전류 I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IC는 입력 베이스 전류 IB의 정폭도 베타를 곱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므로
IC는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보면 VCC는 출력 루프의 전원이기 때문에 값이 일정합니다. RC 출력 루프의 저항값 RC를 일정하게 두었다 그러면 정폭 트랜지스터가 주어지면 정폭도 베타 값도 일정하므로 결국 VCE 값은 function of IB다. 즉 IB에 의해서 VCE도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RC와 VCC는 고정값이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근데 출력 루프의 전류 IC는 입력 루프의 전류 I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식에 따르면 VCE도 결국 I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식에 대해서 요 수식을 IC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값은 결국 function of IB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수식을 살펴보면 만일에 VCE가 0일 때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VCE가 0일 때 IC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IC는 요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RC분의 VCC가 됩니다. 밑에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세로축이 IC 값이고 가로축이 VCE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요 이퀘이션과 요 그래프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IC 값은 가로축의 값은 VCE고요. 세로축의 값은 IC입니다. 그래서 VCE가 X축의 역할을 하고 IC가 Y축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직선이고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선이 하나 나옵니다. 즉 IC의 값은 요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부하의 전류 IC는 이 선을 따라서 이 선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위에서 어디에 있을까, 즉 이 선상의 위치 결정은 I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IB에 의해서. 왜냐하면 IC가 얼마의 값을 가질 거냐라는 것은 I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했기 때문에 먼저 IB가 주어지면 여기에 베타를 곱해서 베타 IB 형태로 해가지고 IC가 결정이 되고 IC가 결정이 되면 VCE가 결정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IB 값이 주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베타를 곱하면 이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값을 쭉 쫓아가면 요 지점에서 만나고 요 지점에 해당되는 VC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른 IB가 또 다른 값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이 포인트가 주어졌다 그러면 베타의 IB를 곱하면 IC가 지금 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쭉 가면 이 직선을 만나고 요 값이 VC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IB가 IC도 결정하고 VCE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붉은 직선을 따라서 그 IC 값이 결정이 되는데요. IC 값이 최대인 값은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C max는 RC분의 VCC고 IC가 최소인 값은 이 직선을 따라서 맨 아래쪽에 도달했을 때 만나는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는 IC가 0이기 때문에 위에 이 수식에서 제로 이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VC 값을 유도를 하면 VC는 VCC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IC는 0이고 VCE는 VCC가 되겠습니다. 즉 VCE는 맥시멈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IC 값이 최소인 영역, 즉 이 부분이죠. 이 근방입니다. 이 근방을 갖다가 차단 영역이라 부르고 IC가 최대인 영역,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을 포화 영역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VCC 즉 출력 루프의 전원 VCC는 고정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VCC가 고정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먼저 정해집니다. 예, 이 범위가 먼저 정해진다. 즉 IC는 VCC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IC max는 RC분의 VCC라는 형태로 해서 VCC 값이 주어졌을 때 IC가 주어지거든요. RC는 고정값이라고 우리가 보면, 자, 그래서 만일에 VCC가 고정이면 IC가 고정입니다. 즉 맨 하단이 IC가 0이라고 보고 맨 상단이 IC가 ma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영역은 VCC에 의해서 고정되는 값이 됩니다. 요 영역의 크기는, 범위는. 자, 근데 요 영역의 범위가 BJT의 콜렉트 전류의 작동 범위가 동적 범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 영역의 어느 위치의 값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I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B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IC를 먼저 결정을 하고 IC의 범위를 결정을 하고 요 범위를 이용해서 IB의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 IC의 맥시멈 값에 베타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IB의 맥시멈 값은 IC max의 베타를 나누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B의 최소값은 뭐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전류의 작동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 영역 안에서 IB를 움직이면 우리가 이제 증폭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류의 동작 범위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IB max보다 우리가 전류 IB를 높였다 하더라도 IC max 이상 증폭되지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전류 IB를 동적 범위 IB max 이상으로 준다 그러면 IC max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화돼 버리겠죠. 이 영역에서는 포화돼 버립니다. 이 영역이 포화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자,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런 얘기가 있네요. 베타분의 IC max보다 IB를 더 높여 줘봤자 IC max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화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IB max를 우리가 초과하는 IB의 값을 IC max를 포화시키는 그런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입력 루프에 그 전원 VS가 흐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거는 증폭하고 싶은 소신호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VS를 갖다가 입력 루프에 이렇게 흘려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근데 전원 VS가 교류 신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교류 신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S의 전원 교류 전원에 의해서 IB가 입력 루프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교류 전원의 플러스 영역에서는 이 다이오드가 순방향이 됩니다. 순방향이 돼서 도통이 되고 이 BJT 트랜지스터는 활성화됨에 의해서 IC가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영역은 여기 대응되는 플러스 영역으로 그 증폭이 되어서 신호가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력 루프의 전원 VS가 마이너스 영역일 때는 이 다이오드가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면서 이 BJT 트랜지스터는 오프가 돼 버립니다. 즉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IC가 0이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값이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자, 음의 반주기가 입력 전원에 음의 반주기가 차단돼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와 버립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입력 전원을 온전히 증폭하고 싶은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제 출력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력 루프의 전원 VS 밑에 직류 전원 VBB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직류 전원의 역할은
교류 전원의 센터를 일정 부분 VBB만큼 증가시키는, 즉 오프셋 값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증폭하고 싶은 시그널이 전부 플러스 영역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차단되는 그런 일이 없이 여기도 플러스 영역이고 여기도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온전히 전체 신호가 증폭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B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VBB에 의해서 시그널의 오프셋을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요 Q점이 앞에 그래프에서 요걸 Q점이라 그러는데, Q점을 IB의 증가에 의해서 Q점을 위로 좀 높여줬다, 이런 식으로 높여줬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Q점의 역할